미국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몰아치는 모습들 여기 있어서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한덕수 쪽에서는 네. 지금 정부에서는 네. 아니 미국이 우리 한미 동맹이고 얼마나 중요한 나라냐 협상하자 하는데 빨리 협상을 해서 우리 안보도 튼튼하게 하고 한미 동맹은 강화하고 이런 쪽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논리로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이제 보통 반박하십니까? 때 지난 저기 바이든 때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들이 트럼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이렇게 힘이 약하게 하고 망친 것은 안보를 무임승차하고 미국의 시장을 자기들은 지금 한국이 지금 50% 관세를 물리는 것과 똑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약해지고 미국에 빨대를 꽂은 것은 우방국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편을 들고 우크라이나한테도 돈을 내오라고 하는 미국이 네. 한국한테 동맹을 강조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우리가 당신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했어? 그러면 그만큼 더 내야지. 이게 기본 자세예요. 야, 이거 지금은 안 걱정돼. 보이게 로키로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트럼프를 대항하는 방법은 세 가지 표어를 제가 말합니다. 네. 늦게, 늦게 함께, 함께 당당하게. 당당하게. 늦게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 뒤에 숨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다른 동맹국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당장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이거 좀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봐야 되고요. 예. 함께는 뭐냐 하면 예. 미국한테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는 다른 동맹국, 우방국, 자유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 됩니다. 화난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1대1로 지금 계속 공략을 하는데 각계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 바이든 때는 중국과 EU가 안 했잖아요. 지금 정상회담 한다는 거거든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네.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와 함께 행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당당하게는 뭐냐면 예. 우리가 이 정도로 민주화를 이루고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부가 서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우리 국익에 손해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버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아닌 지금 정당성이 없는 이 한대행이 다음 정부에게 어마어마한 짐을 줄 수 있고 미국한테 약속을 해버리면 네. 그야말로 그 약속을 지켜도 우린 손해보고 안 지키면 한미동맹 깨지겠죠. 그렇네. 이거 심각하네요. 그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뭐 합의가 되든 뭐 대화 협상을 통해서 뭘 만들어 놓든 네.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트럼프가 네. 우리한테 해가지고 한국은 너무 좋아.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정의선한테 네. 관세 누가 물리면 자기한테 와 빼줄게. 지켰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관세 안 물고 싶으면 미국에다 공장 지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네. 야, 이 한덕수가 진짜 알박기 하듯이 이렇게 미국과의 협상, 또 국내 외교를 정치, 해놓으면 대외 외교를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알박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외교는 진짜 심각하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어떻게 참 요리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하고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 정부 안에서도 외교부나 이런 쪽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라는 로드맵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반영이 안 될 상황이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그런 대응책보다 한덕수 개인의 정치적 행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외교를 한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게 윤석열 방식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시도도 하고 저런 방식으로 외교를 미국과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했던 건데 네. 지금도 아니 누가 해도 왜 50일 안에 협상 안 하면 뭐가 덧납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계속 많은 나라들과 그렇게 할 건데 오히려 네. 우린 뒤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 받은 자체가 저는 부적절한 거고요. 네. 트럼프가 당신 대선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 나하고 협상해서 영향가 있게 실권을 가지고 약속해 줄 수 있냐? 이거 묻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 트럼프는 영향가 없는 사람 왜 만납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네. 그냥 당신이 영향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아, 한덕수는 내가 영향가 있다는 거 지금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미국하고 미국이. 협상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미국 재무장관도 다음 주에 무역 협상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협상할수록 유리하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 말려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지금 한국부터 털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약하니까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한독수가 힘드니까 이걸 좀 털어먹겠다고 오는 것 같은데. 제가 협상 전에 예. 이미 저자서가 된 걸 또 하나 증거로 낼게요. 예. 바로 분담금 협상입니다. 음. 분담금 협상을 왜 합니까? 이미 했는데. 이미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했고 국회도 통과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지금 이 사람이 협상을 하면 어떤 자세가 될까요? 마치 해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분담금 협상을. 맞아요. 분담금 협상을 왜 원칙적으로. 합니까? 하하. 제가 또 화가 좀 약간. 에이고 근데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그냥- 자체가 화가 지금 네, 나고. 제가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예. 잠깐. 더러운 사람인데 제가 걱정돼서. 이거 바로 이제 국민의 마음입니다. 마음이고요. 아, 이것도 여쭙고 싶어요. 에너지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간국가 지정 이거 15일 발효되는 거잖아요. 네.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이 없을 거다라는 게 우리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백브리핑도 봤는데요. 뭐라고 예. 나왔냐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네. 아마 미국에 또 시간이 걸릴 거니까 아마 당장은 빠지기 힘들 거다. 4월 15일 오늘이잖아요. 오늘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두 번째는 예. 이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한미의 과학기술에 영향을 끼치지 문제 않을 없다. 거다. 예.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네. 제가 늘 주장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인데 네. 한국의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핵화를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아마 대선 주자들이 또 주장할걸요? 그러면 국힘 쪽에서는 그럼요. 특히. 국힘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거 빠질 가능성 없고요. 두 번째는 예. 아니 어느 누가 미국의 국립의 연구소들이 예. 에너지부를 하면서 한국이 들어오면 나중에 자기들 그 연구 수행을 하는데 껄끄러울 수 있는데 무슨 한국한테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연구 계획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한국계 연구원을 자기 연구진에 넣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하.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이런 거 지금 이걸 사실 정부가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네. 어디서 나왔냐 하면 민간 국가 리스트는 내부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게시를 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재미 한국 과학자가 또는 한국과 협력하는 미국의 과학자가 에너지 아하. 관련 과학자가 예. 미국과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침을 받았겠죠. 지침을 살펴보니 한국이 들어가 있네. 민간국. 이거를 한국에 알려준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프로세스 그러면 거쳐서. 이 자체가 뭡니까? 예. 한국이 들어있는 한국의 연구진은 되도록이면 빼겠죠. 음. 그럼 미국의 에너지 관련해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한국 연구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뭐가 네. 아무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무책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이 원인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좀 명확히 좀 밝히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예. 민간국가 지정을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예. 답답하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저도 외통에서 꾸준히 얘기했는데 인정을 잘 안 해요. 나중에 조태열 장관이 마지막에 약간 인정을 좀 네. 하는 듯한 발언은 사실 했는데요. 이게 그 박정희 때도 우리 핵 개발했을 때도 민간 국가에 올랐다는 사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이든이 끊임없이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는 점에서 네. 이거를 또 바이든 정부가 퇴임 며칠을 남기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 조치를 해야 이게 풀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안 하고 미국한테 지금 그렇게만 얘기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 이제 국익이 정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윤석열 정부. 우리가 저희 맨 처음부터 뭐 지적해왔던 그런 네네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청도 당하고 뭐 그야말로 미국에 가서 윤석열은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바이든을 향해서 마치 다 내줄 것처럼 했고 우리 공장도 다 거기 가서 짓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털릴 거 다 털린 상황인데 한독수가 또 나서서 거기에 이 최정점에 최고점에 다 이제 털어주려고 있다. 아니 내란의 거의 동조 세력에 가까운 사람이 네. 미래에 이 빛의 혁명의 미래를 가질 민주정부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을 결정한다는 자체가 네. 어불성설입니다. 아. 그간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한독수 대행. 지금 트럼프에는 자중하라. 예. 우리가 교과서에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나 정책이 성공 안 해도
일단 그 파장으로 가장 피해를 입을 한국이죠. 누구든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미 의존적인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 50일 미루면 뭐가 큰일 납니까? 다음 정부 하게 내버려 둬야 하는 겁니다. 제발 이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저는 만약에 네. 라도 내부에서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이거 선거의 중립성까지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5월 뭐 4일까지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있어서 그 전에 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 그런 건지. 저는 뭐 그게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야, 해도 너무하네요. 자기 이제 정치적인 행보에 좀 써먹으려고 거의 나라를 넘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럼요. 잔당들의 이거 막아야 된다. 모략과 계획이 저는 우리 눈 부릅뜨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탄핵 얘기 뭐 조국혁신당에서 계속 해왔고 네. 당장 탄핵해서 이 리스크를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최상무 한덕수 뭐 이렇게 줄탄핵이 된다 그러면 네. 미국 입장에서 어떤 생각할까요? 그러면 지금 못 하겠죠. 기다려야겠네. 뭐 기다릴 수밖에 오히려 없겠죠. 더 나올 수 예, 있겠네. 그럼요. 저는 지금 지금 국익 차원에서는. 저는 이 외교 부분이나 그걸 예. 생각했으라도 그냥 탄핵시키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 당론을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 내란 사태 초기서부터 이 국무위원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얘기는 예. 꾸준히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두는 이유가 뭡니까?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공정 관리하게 하고 남은 기한을 그냥 이 정상적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가야 하는데 지금 계속 선을 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탄핵해야죠. 탄핵을 해야 된다. 자, 이 탄핵 얘기 이게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